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A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 29년 차 여성입니다. 남편은 약혼 후에 바람을 피웠었는데 사죄하고 정리해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합의하여 없습니다. 결혼 11년 차에 1년 동안 외도한 것을 알게 되어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둘이 호텔을 갔지만 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둘 다 주장하고 사과하더군요. 제가 상담한 어르신이 개입하셔서 야단을 좀 쳐주셨고요. 결국 이혼은 안 하고 시간이 지나 잊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폰이 열려 있어 우연히 보게 된 문자 메시지에서 남편이 어떤 여성에게 어디서 맛있는 식사하면서 휴가 보내자 라고 쓴 걸 봤습니다. 남편은 지인이 자기 폰을 빌려서 보낸 메시지라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화를 내더군요. 믿고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제가 사연을 보낸 계기인데요. 남편이 제가 아는 여대생과 연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진로상담 차원에서 연락한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문자 내용을 보니 남편이 레스토랑 검색해서 여대생에게 링크를 보내고 점심 먹자, 픽업 가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한 것과 타임라인이 맞지 않더군요. 제가 그 점을 지적하자 의심만 늘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는 화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전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래, 당신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포기해야겠다.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지금 우리는 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일터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전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부 동반 파티도 잘 다녀왔고요. 퇴근 후 함께 와인 마시며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전과 같습니다. 다만 부부관계는 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에게 정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은 또 평온한 요즘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는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연자님 이렇게 덤덤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그게 짐작이 가서 마음이 참 아파요. 앞으로라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사셔야 할 텐데요. 오늘 사연이 결혼 문제지만 사실 이 문제는 결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왕 태어난 세상에서 더 팔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저는 오늘 뻔한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같이 보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금은 팩트가 중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어떤 진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우리 애가 아무래도 천재 같아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애가 산만한 거야. 원래 산만한 애들이 한 가지에 꽂히면 유난히 집중하거든요.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천재의 모습에 대입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다고 친구한테 걔 천재 아니야, 그냥 산만한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바로 손절당하죠. 부부 사이는 평생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니까 우리는 전부 팩트만 공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부부가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부부는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거다. 이거 제가 결혼 관련한 책에서 쓴 말인데요.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결혼이 잘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초반에 믿을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외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만약 외도를 했는데 용서해 준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번에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용서 자체를 앞으로 더 그래도 된다고 허락받은 거, 이렇게 인식해요. 사연자님 남편분이 화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이런 정도는 양해하면서 혼인 유지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었냐? 내가 지금 아니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당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더 괴롭히지 말고 이쯤만 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마 이건 그동안 사연자님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사람 마음이 진짜 괴롭고 복잡할 때가 어떨 때냐면요. 인지 부조화 상태일 때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현상이 다를 때, 또 그렇게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 그때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꼭 욕을 듣고 직접적인 학대를 받아야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연자님은 지금 극심한 인지부조화 상태에 있으신 거거든요.
외도가 분명하다고 의심은 되는데 아니라고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 믿고 싶지만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야.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상태로 살려면 태도를 정리해야 돼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외도하는 걸 눈치챘어도 모른 척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도 용서해 주는 게 외도 면죄부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외도에 당당해지게 되죠. 나는 사실이 어쨌건 혼인 유지를 할 거니까 그냥 내가 알게 된 게 다 오해였다고 믿을 거야.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누구하고 연락을 하건 말건 관심을 안 갖는 게 나아요. 나는 외도하는 배우자하고는 못 살아 하는 생각이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하고 법리적 근거 만들어서 이혼 추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장단점을 계산해 보세요. 보통 사연자님 같은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죠. 왜 이혼을 안 하지? 이게 이상하실 거예요. 더구나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자녀도 없으니까 걸릴 게 없는데 왜 이혼을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이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래요. 사연자님이 우유부단해서 이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부 자기 이익을 가장 최우선하는 개체예요. 사연자님도 한번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사연자님이 몇 번이나 외도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도 용서해 주거나 믿어주거나 했던 이유는 단순히 정들어서 사랑해서 우유부단해서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혼인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장점이 있으니까 유지했던 거예요. 이혼은 어느 한쪽이 혼인 유지가 아주 뚜렷한 손해라고 인식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부부는 서로 정 떨어질 만한 이슈가 몇 번 있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한 집안에서도 남처럼 살고 각자 경제활동도 따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커플 중 지인인 쪽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계속 같이 사는 거냐? 그랬더니 넓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재산 반으로 분할해야 하니까 지금처럼 넓은 집에서 못 살 거 아니냐. 어차피 같이 사나 혼자 사나 다를 게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여유 있게 살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이없는 답이 아닌 게 현실이에요. 부부가 어느 정도 오래 같이 살면 인체 조직이 유착되듯이 인생 자체가 밀접하게 결합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까지 쇼핑몰 사이트 회원가입을 새로 해야 되더래요. 그동안 편의적인 이유로 남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서 쇼핑을 했던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산 택배 연락이 자기한테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꽤 오래까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혼했구나 실감하게 된다고요. 쇼핑 하나만 해도 이런데 다른 면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장기 하나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약을 써서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 치료를 먼저 하지. 얘 때문에 아프다고 수술해서 드러내는 거 잘 안 하잖아요. 오래 산 부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같이 산 기간이 길수록 그 관계를 떼어낼 때 조직박리 범위가 넓어요. 조직박리 범위가 넓으면 수술할 때 출혈도 훨씬 더 많고 회복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 장기를 달고 있는 괴로움이 그 리스크보다 클 때 수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이혼 이야기는 사연에서 하나도 안 쓰셨어요. 아마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혼인을 유지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세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딱 이 문장만 봐서는 당연히 어떤 형태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짐작되는 연령대로 봐서는 일반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같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한 분이 회사 운영하시고 다른 분이 고용 형태로 돼 있거나 대충 이런 상황인 걸로 짐작되는데요. 혼인 상태여야 생계가 제대로 유지되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관용을 베푸는 거고 상대가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의외로 내 정신건강에는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걸 바꾸지 않을 거라면 그걸 붙잡고 있는 나도 다 이득이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속 입장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관대한 사람인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남편분이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혼을 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딱 하나, 애를 그렇게 잘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쓴다고 해도 저렇게 진심으로 내 애를 봐줄 사람은 없다.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살기로 했어요. 이분한테는 이해득실이 분명히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더 마음 편하게 그냥 혼인 유지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세 번째, 어떤 결정을 내리건 경제적인 독립 상태를 준비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이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고 내 선택을 분명하게 만들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이혼을 하라 마라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결국 내 인생에서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오게 만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내가 하는 선택이 온전한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연자님이 어떤 상태이신 건지 저는 아예 몰라요. 남편분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지분이 동등한 건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예속된 건지는 몰라요. 사연자님 나이대가 어떻건 공부를 하시고 더 똑똑해지세요. 인생에서 뭐가 답답해지고 막히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지능도 떨어지는데 무슨 공부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요즘 속속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나이 들면서 지능이 떨어진다는 건 오해예요. 우리 지능은 결정적 지능하고 유동적 지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정적 지능은 경험이 축적되면서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이런 지능이 60, 70대에 결정을 이룬다고 해요. 좀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나이 든다고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몇 년만 공부하면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최소한 이혼하면서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을 받고 어떤 규모로 살 수 있는지 아는 것도 경제적 독립의 방법일 수 있어요. 만약 사연자님이 이런 부분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사항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사연자님이 결혼과 외도에 대한 문제에서 고민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내 선택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모든 상황을 내 선택권 아래에 둔다는 개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하면서 책임을 지고 피해자로 남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가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